자, 2025년도 대한민국 청년 노동시장의 심층 분석 보고서. 이제 이 통계청에서 나왔었던 이제 이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이 청년층으로만 해서 따로 뽑았었던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거는 15세부터 29세, 거의 이제 한 20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이제 분석했던 그 리포트가 딱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여러가지 AI로 좀 가공을 해서 조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뽑아서 조금 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약간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는 20대 이 인구층 있죠. 여기 15세부터 29세 요 청년 인구층들이 매년 20만 명씩 줄어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1년 만에 20만 명 감소가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알면서 이 리포트를 조금 보는 게 조금 의미 있다. 이건 아까 좀 이제 유의미한 거죠. 보통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 줄어든가에 동시에 아직 청년층들이 현재 지금 이제 어떤 애로당하는가, 이걸 약간 좀 포인트 볼 겁니다. 자, 청년층에 대한 이제 경제 지표라고 해서 나왔어요. 작년하고 올해를 그냥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인구랑 비교를 해보면은, 청년층 인구를 보면은 이제 2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도 마찬가지로 20만 명이 줄고 15만 명이 준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가 이제 15만 명, 그러니까 전체에 이제 그 경제활동을 했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제 이 나머지도 이제 계속 조금 주는 거죠. 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줄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유는 있겠지만, 여튼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20만 명씩 계속 줄어든다. 과연 이게 이제 영향을 어떻게 이제 미칠 거냐, 좀 이게 앞으로 좀 더 관건이겠죠. 저 이제 간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AI로. 자, 이제 포인트로 약간 좀 봐야 될 거는, 자, 한번 조금 읽어보죠. 자, 교육에서 고용까지의 여정 해부라고 나왔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자, 길어지는 학업 기간과 스펙 쌓기의 경쟁.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 청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해서 좀 봤었는데, 졸업 소요가 이제 4.4개월, 전혀 동을 대비해서 이제 0.6개월이 증가를 했다. 뭐 이게 있고, 4년제는 5년이 걸리고, 이제 휴학을 1년 동안 한다. 이제 이게 거의 보편화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까지 이제 휴학이라는 게 있죠. 자, 대졸, 이제 남자는 이제 뭐 군대 때문이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스펙을 좀 더 쌓아야 되는 뭐 좀 이러한 것들이 있긴 한데, 좀 더 간략하게 약간 좀 이걸 보자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남녀로서 vs. 자, 남자는 이제 군대니까 당연히 이제 좀 더 많을 테고, 휴학 경험 비율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 뭐 휴학 선호도 이제 뭐 군대,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취업하고 자격증 시험.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짧긴 한데, 이제 뭐 취업 자격 시험을 하기 위한 것과 이제 어학연수 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졸업 전에 이제 직장 체험의 실체를 한번 조금 해보냐 라는 걸로 조금 봤었었는데, 43%가 그래도 직장 체험한다고 해요. 이게 뭐 이제 인턴이겠죠? 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라는 게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저는 이제 이걸 바로 인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면, 자, 본격적인 경력 개발과 관련된 인턴이라는 거는 6%밖에 되지 않아요. 학교의 현장 실습 이건 또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 직장 경험에서 요구하는 뭐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쌓는 좀 이러한 것보다는 뭐 생활비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력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양쪽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생활비 마련이겠지. 이걸 위한 걸로
이제 거의 다 이제 직장 생활 경험으로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다라는 거죠. 그 말즉슨 이제 저숙련 시간제 일자리, 자 이러한 것에 약간 좀 계속적으로 먼저 들어간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자, 첫 일자리의 동학과 현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보자면은, 첫 일자리의 현주소. 자, 이 현실이 좀 이제 많이 안타깝기는 하죠. 자, 청년들이 졸업한 후에 처음 진입했던 산업 분야가 이제 전공과 거리가 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제일 많이 일하는 사업이 숙박 및 음식점입니다. 그 다음에 광제조업이 13%, 도매 및 소매업이 11%가 이거죠. 숙박 및 음식점이 이제 1.6%가 증가를 해서 이게 청년층의 첫 일자리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한다 이거거든요. 직업 분포로 보면은 자 관리자 전문가가 25%, 서비스 종사자가 24%, 전년 대비 또 1.7%. 자, 거의 이제 이런 쪽을 아마 취업할 때 사무 종사자가 22%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직군으로 좀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대학 교육을 전문으로 해서 자 전문가나 사무직을 희망을 하는 청년들이 많긴 한데 실상은 22%만 취업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서비스 자 이런 쪽으로만 취업을 한다고 하니. 자, 첫 일자리의 소득 수준은 이제 개선된 부분인데 200에서 300만 원이 40%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근데 참 이건 또 좀 놀라웠는데, 자 여전히 150에서 200만 원이라는 데가 30%를 차지했습니다. 와 진짜. 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요 사이가 11%.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합계가 40%잖아요. 40%는 그나마 200에서 300만 원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일자리에 들어가긴 하는데 나머지 40%는 200만 원 미만에 있는 곳에 뭔가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낮은 임금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와, 지금 같은 고물가에 200만 원 미만이면 이건 좀 크긴 한데, 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첫 일자리가 계약 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정규직에 해당되는 경우가 52%, 36%는 기간제 계약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52%라면 그 나머지 반은 비정규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로 해서 좀 보자면 그러면 중위값으로만 좀 따져서 보더라도 거의 한 200만 원이겠네. 첫 사회생활이.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뭔가 월 소득 수준을 뭔가 가지고 그걸 한다. 200만 원. 200에서 한 250 요 사이겠네요, 무조건. 근데 이건 너무 좀 놀라운 수치긴 한데, 그러면서 200에서 250인데 이게 정규직일 수도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요 언저리 사이에서 현재 지금 하는데, 그러면은 요약을 하자면 그럼 무조건 그런 거네요. 지금 거의 숙박 및 음식과 서비스업 정도로 조금 일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뭐 도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 제조, 광제조 요런 쪽으로 해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정규직인 비정규직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받아서 이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요거잖아요. 자, 짧은 근속 시간과 높은 이직률. 그렇죠. 바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일자리 지적 문제가 자 높은 이직률로 나온다. 청년들의 졸업 후에 첫 일자리 구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직장에 머문 시간이 현재 짧다. 첫 직장 근속 시간이 1년 반. 와, 씨. 1년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고 1년 반에 바로 퇴사. 이미 첫
일자리 경험한 청년 중에 65%가 해당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이유가 그냥 연봉이죠. 연봉 아니면은 이제 뭐 야근, 연봉이 너무 낮거나 야근이 많거나 뭐 좀 이런 거잖아요. 근로시간. 그러니까 연봉이 낮거나 야근이 많은 좀 이런 거면 그런 데서 이제 못 참는다는 거죠. 청년 노동시장에 회전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죠. 이 대학교 이상 정도의 이제 그 학업을 종사를 했다면 상당히 아까도 이게 뭐 최소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5년 정도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좀 나왔을 텐데 이 시간과 그죠 비용. 제가 논의 아까 좀 말했지만 그러니까 좀 그 얘기했어요. 인풋 대비 이 아웃풋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라. 제가 이전에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풋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열심히 해.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에 것만큼 이 아웃풋이라는 게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했잖아요. 왜? 근로소득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비용 왜냐면 이직을 하든 전직을 하든 이 데이터 분석 쪽으로 이제 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에 걸맞게끔 이 근로소득이라는 게 따라주느냐 그게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겠죠. 마주치는 현실은 저임금, 불공정한 계약,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인 경우가 많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1년 반 동안 짧은 근속 기간을 가는 청년들은 전문성을 쌓고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잦은 체험과 훈련 비용을 남발하는 비효율을 낳는다.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죠. 자, 프로필로 해서 이렇게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첫 취업까지는 1년이 걸리고 첫 직장 근속 시간은 1년 반. 근데 첫 직장에서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바로 퇴사한다는 거죠. 이직 경험자 비율은 65%. 그러니까 1년 반 안고 첫 직장에서 그냥 다 이직을 한다는 그거잖아요. 퇴사해서. 첫 일자리 산업의 상위 세계가 숙박 및 음식점, 광제조 뭐 이런 거. 직업은 뭐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거고. 사무 종사자는 작고 이 일자리는 더 줄을 테니까. 정규직은 52%. 200만원 미만이 40%. 200만원 이상이 46%. 거의 반반이네요. 주요이직 사유로서는 근로여건 불만족. 이건 연봉 아니면 야근 많거나 뭐 이거죠. 그게 한 절반이니까. 서비스업이면은 뭐 주말도 일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을 텐데 정신적인 노동도 좀 많을 텐데. 자, 청년 노동시장의 비율과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구조개리, 미스매치, 그렇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 말 그대로 이 인풋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 아웃풋이라는 좀 이런 곳에서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끔 이 소득에 따른 이 결과를 노력에 따른 이 결과를 보상을 안 해주니 결국은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진 일자리가 대학 전공이 매우 불일치한다고 하는 비율이 37%, 약간 불일치가 12%. 그러면 거의 50%가 그렇죠. 자기 전공과 직무 간의 연관성이 낮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준비는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도 따고 막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해서 들어오고 시간과 비용 투자해서 막상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나서 보니까 또 이제 그에 걸맞는 보상을 안 준다든가 일은 축도를 시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 두 갈래로 나뉘는 청년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변화하는 목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자, 최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 42%는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미취업. 와, 1년 이상? 3년 이상 미취업 상태도 20%가 청년들의 목표가 변화도 들어가는데, 안정적인 직장인은 공무원은 하락하고 민간 기업으로 취업 준비가 대대적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미취업 상태인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반직 공무원 준비가 18%, 일반 기업체가 36%.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에 취업하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겠네요, 이 친구들이. 노력을 이제 하겠냐 하는데, 이게 그 변하는 이 노동시장이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늘어나는 무기력과 좌절. 안타깝습니다. 미취업자들이 일주일간 뭘 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직업교육, 뭐 취업준비 이게 40%, 25% 청년이 그냥 시간 보냄. 니트족이다.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면서 구직 의욕 자체를 상실한 수동적 단년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이 고착화되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건데. 자, 미취업 비경제 활동 청년 프로필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죠. 미취업 기간이 자 이렇게 나는데 1년 이상 비율이 그래서 아까 이 1년 취업 기간이 1년 걸린다는 게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더라도 이게 1년 걸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그 전공이 맞대 안 맞대. 3년 이상 20%. 와. 주된 활동이 직업교육, 취업, 시험 준비, 자격증 뭐 이런 거겠죠. 40%. 그냥 시간 보내도 25%. 이거 일반 기업체로 하는데 일반 기업체 취업이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밑에는 좀 잘렸는데 뭐 이건 좀 볼 게 없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약간 좀 이건 다른 건데, 자, 졸업 후에 일자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아까 이 첫 취업까지 걸리는 게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더 뎁스 있게 약간 좀 보려고 좀 다른 걸로 해서 좀 가져가고 있었어요. 뭐 나머지는 이제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이미 다 봤었던 거니까. 뭐 이것도 뭐 이미 다 똑같은 거고. 근데 여기서 약간 그 퇴직 사유에 대해서 왜 너가 그만이니 첫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1.5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1.5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직장에서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였잖아요. 낮은 보수, 긴 근로시간. 근데 이 절반에 거의 한 50%라고 잡을게요. 50%가 이제 요걸 갔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15%고, 뭐 개인 사유가 뭐 이것도 한 15%가 잡아볼게요. 정본 적선 불일치가 의외로 7%로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이게 80%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 낮은 보수 긴 근로 시간이 가장 크게 차지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계약 기간 만료,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직이겠죠. 계약직으로 가서 이것도 있고, 건강문제, 육아, 결혼 이런 사유, 그러니까 뭐 육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했었던 게 이것도 한 15% 정도 잡고, 그러니까 그 말즉슨 임시직 계약직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한 30%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제 50%는 이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 내에서 적은 연봉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했었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임시직, 계약직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셨던 좀 것들이 약간 좀 많은 그만즉슨 이제 열악한 일자리질과 이제 고용 불안정성 좀 이게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첫 직장으로 이제 스타트를 한다는 좀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취업 기간은 약간 좀 더 좀 뎁스 있게 약간 좀 빠져서 보자면은 의외로 그래도 그 아까 이제 이 1년에서 3년 이상, 자 이거를 좀 합쳐서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40% 이상인 거긴 해요. 근데 요거 이게 한 55% 정도. 1년 미만이 그래도 한 55% 정도. 1년 이상이 한 45% 정도. 한 이 정도 추이인 것 같네. 맞나? 아, 이게 아니구나. 요거네. 아, 이거는 감소를 하고, 요거는 플러스 그랬고. 아씨. 한번 보죠. 6개월 미만이 37%. 그래도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거면 이것도 취업을 하는데, 또 이것도 이제 뭐 저숙련 이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취업을 돈이 급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미취업 기간 1년 이상인데 46%.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냥 반반이겠네. 50%, 그냥 50%. 그냥 이렇게 계산 때리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옛날이랑 좀 달라졌던 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이 공무원 시험을 해가지고 여기 이거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도전을 때려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장기 수험생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게 이게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 지금은 이 공무원 시험으로 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에 취업을 못 해가지고 현재 지금 그 취준생인데 일반 기업에 취업을 못 해서 이게 지금 장기화가 된다. 이제 지금 이 추세인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은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자, 성별에 따른 이제 차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성이 물론 이제 더 길기는 하죠. 군대를 이제 안 가니까. 자, 여성은 취업 시험 준비, 뭐 어학연수, 인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뭐 휴학을 한다. 인데 아까 그 초임 임금이 200에서 3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00만 원 이상의 급여 가는 게 남성이 10%, 여성이 3.3%. 여성이 이제 150만에서 200만, 이 초임 비중 남성보다 높고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네. 여자가 먼저 이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임시직, 계약직 좀 요런 쪽으로 해서 조금 여자분들이 약간 좀 더 많이 취업을 한다더라. 남자분들은 조금 그나마 약간 좀 이제 고소득 쪽으로 약간 좀 하고, 보통 이제 200에서 이제 300 정도라고 하잖아요. 요 사이에 이제 청년들이 보통 첫 직장에서 이 임금을 받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저임금, 임시직, 계약직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남자분들은 그나마 조금 뭐 더 좋게 뭐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열악한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긴. 자, 청년층과 전체 인구의 고용 상황 비교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 청년층은 46.6%. 청년층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17%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상당수 청년들이 학교 재학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미취업 상태로 남기 때문이다. 실업률도 보면 청년층이 높고, 경험 미숙, 일자리 경쟁 심화, 희망 직장 수준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때려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더 높죠.
여기까지 끝이네요. 참, 이 참여층들의 좀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하만 나오네요. 저의 그 과거가 있었었던 좀 그런 거에서 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요. 이게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이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뭔가 취업을 좀 더 많이 한다더라. 좀 이러한 것으로 하는 건, 이건 좀 이제 안타깝죠. 안타깝다. 참, 뭐라 얘기할까. 여러분들의 이 인풋, 시간과 돈,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냥 노력인데, 막상 아웃풋으로 사회에 나와서 보니 그에 걸맞게끔 그 일자리라는 걸로 소득,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 소득 이런 이상 정도 주는, 그러니까 뭐 전문직 고소득 이런 쪽이잖아요. 보통 보면 그 돈을 많이 주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줄어드는 방향이고. 모두 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